제42화 리스트. 하필은 권선 씨를 따라갔다. CCTV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뭔가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분명히 이 일은 우물 실험실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틀림없다. 특히 한선이 없어진 것도 지금의 상황과 관련 있는 게 분명하다. 하필은 그녀를 뒤따라 달려갔다. 근데 저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녀는 마트 구석 엘리베이터 옆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마 그곳이 금색 명찰을 찾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일 것이다. 하필이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자 센서가 반응했다. 그들만 휴대하고 다니는 RF 센서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센서의 반응에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권선실은 어디로 갔는지 복도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빨라도 마지막 거리차는 5m가 안 됐을 것인데 100%. 하필이 머뭇거리는 몇 초 동안 출입구 안쪽 저편에서 누군가 이곳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의 크기를 보아 철문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그때 누군가 하필을 뒤에서 잡아당겼다. 하필은 열고 들어온 철문 뒤쪽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긴 머리 여자가 하필과 자리를 바꾸면서 복도 쪽으로 걸어나갔다. 왜 내가 들어오는데 센서가 울리죠, 김 부장님? 권선실은 차분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선실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분명했다. 네, 본부장님. 이게 오적도인가 보네요. 김 부장은 대충 둘러대고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빠르게 자리를 떴다. 김 부장이 사라지기도 전에 권선실이 문 옆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하필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백신이 제 목숨값입니까? 권선실은 하필의 질문에 황당한 듯 쳐다봤다. 살려줘서 고맙긴 한데 그거 가지고 마치 백신이 당신들 것처럼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관 잘못하면... 가져가요. 아마 간이 실험실에 있을 거예요. 권선실은 백신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듯 복도를 걸어갔다. 하필은 준비해온 다음 문장을 얘기했다. 누구 생각입니까, 처음에? 권선실은 씩 웃으며 하필에게 돌아왔다. 사람고기? 아니면 김포공항? 아니면... 하필은 권선실을 보면서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짜로 마음을 잇는 힘이 있는 건가? 권선실은 아주 여유롭게 하필에게 다음 말을 건넸다. 당신이 쥐사료랑 쥐 끓여서 연구소 사람들 밥 먹인 거랑 뭐가 다르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우린 당신 화성생물연구소에 진즉부터 사람을 보냈어. 당신들만 몰랐지. 하필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희수? 그 전에 정준을 때리고 왔던 젊은 남녀들? 하필의 머리에 몇몇 사람들이 스쳐갔다. 어쩌면 그들 모두가 마트교의 열성신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연구소에 잠입해 정보를 캔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당신 허벅지에 있는 그 칩. 그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어차피 이쪽 공간에 들어올 사람이니까 미리 심어준 거야. 그럼... 하필은 뭔가 크게 뒤통수를 맞고 벌거벗은 느낌이었다. 센서음은 내 소리였다고. 권선실은 충분히 설명을 한 듯 돌아서서 자기의 갈 길 가려고 했다. 당신이 어제랑 오늘 먹은 고기들 말이야. 권선실은 복도 끝 어딘가를 주시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하필은 권선실이 왜 그토록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지 점점 궁금해졌다. 그 고기들도 한때 당신같이 이곳에 대우받고 온 사람들이었어. 교주 눈 밖에 나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하필은 그제서야 권선실이 가끔 하필을 보러 온 이유를 알았다. 저 여자는 지금 자기의 편이 필요하다. 도울 수 있다면 도와도 될 건가요? 권선실은 대답 대신 복도 어딘가로 달려갔다. 그럼 따라와.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필은 일단 권선실을 믿어보기로 했다. 일단 권선실은 본인이 고기로 변할지 모를 운명에 놓인 게 확실했다. 김포공항. 한때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까지 이르는 방대한 지역의 항공운항 허브였던 김포공항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공간까지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교주의 말대로 마트가 자리 잡은 공간 또한 어마어마했다. 적어도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신도들이 머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직 곳곳에 약탈의 마수가 덜 뻗친 곳에서 독립적으로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 역시도 이런 곳에 대형 타운을 만들어 무료급식과 약탈로부터의 안전, 게다가 일부 가능한 전기와 통신, 난방과 의료 서비스, 특히나 감염으로 죽었을 때 장례와 후처리,
무엇보다 집단 생활에서 오는 소속감을 제공한다면 결국 살던 집을 떠나 이곳에 한 번은 와보고 말 것이다. 아마 교주는 한선을 찾아준 대가로 이곳에 뭔가를 세울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정 회장의 기업과 공동으로 무언가를 할 생각이 분명해 보였다. 창호는 거기까지 생각하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다. 뭔가 끓어오르는 벅찬 느낌도 있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곳에 국가가 생각도 못했던 일을 교주 하나의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계속된다. 오히려 빠른 감염의 기회를 제공해서 면역자들을 빨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도시를 재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교주의 바로 옆에 창우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주가 준 쪽지에는 창우가 반드시 창우로서 해야 할 운명적 미션이 적혀 있었다. 교주는 결국에 창우를 헬기 조종사가 아닌 암살자 또는 해결사로 쓰는 것이다. 창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 역시 그저 돈이나 던져주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무언가라는 점에서 거래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한선은 결국 정 회장의 간곡한 부탁과 눈물 어린 설득에도 불구하고 마트교에 남기로 했다. 한선은 어느 순간 교주에게 강하게 붙들린 게 분명했다. 아니면 하필일 수도 있다. 그와의 미래. 가는 길은 창우의 헬기에 교주와 한선이 같이 탔다. 헬기 뒷자리에 신도가 앉은 것은 테스트 운전 때 몇 번 부교주가 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 한선은 어쨌든 할아버지 찬스로 창우의 레벨까지 단박에 올라온 것이다. 창우는 거울로 한선을 쓱 쳐다보았다. 권선실이 간 곳은 자신의 방이었다. 하필이 들어오자 문을 닫고 몸을 날리듯 뛰어올라 CCTV를 포스트잇으로 가렸다. 선실은 하필에게는 아무 설명 없이 필요한 짐을 챙겼다. 하필은 뭔가를 돕고 싶었지만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섰다. 뉴스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선실은 갑자기 여행용 트렁크를 열고 그 안으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갔다. 하필은 그제야 선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다. 빨리요. 하필은 트렁크를 닫기 전 선실에게 물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타겟은? 선실은 장윤설이라고 정확히 발음한 후 산소통을 입에 물었다. 하필은 끼익 지퍼를 올리고 조심히 트렁크를 세우고 그녀가 싼 보스턴백을 트렁크에 올리고 방을 나갔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 하필의 방으로 직행했다. 아직도 권선실에게 물어볼 말이 많은데 하필의 방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었다. 게다가 가끔 관리자들 같은 사람들이 하필을 쳐다보고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필은 일단 당당하게 트렁크를 끌었다. 어쩌면 누구도 하필이 트렁크를 끄는 것에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임을 선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일단 하필은 선실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하필의 방에도 마이크와 카메라가 있다. 일단 그녀는 CCTV에 자신의 흔적을 하나도 안 남기고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지만 누가 봐도 하필의 트렁크에 들어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는 순간 하필의 숙소 문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필이 끌고 가는 트렁크와 같은 트렁크를 끌고 있었다. 하필은 그 앞으로 다가가 그가 들고 있는 트렁크와 맞바꿨다. 그는 선실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가져가면서 하필에게 쪽지 한 개를 건네고 말없이 사라졌다. 하필은 방으로 돌아와 무슨 체면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그녀가 하필 방 근처에 왔던 것은 어쩌면 지금 위한 사전 답사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더 크게 봐서 마트교의 일부 세력들이 하필의 일행이 오는 것을 기점으로 탈출을 계획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필은 CCTV를 등지고 쪽지를 펼쳐봤다. 권선실의 글씨 같았다. 오늘 밤 차우가 장윤서를 죽일 거예요. 나랑 몇몇은 탈출하고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하필은 문득 창호는 윤서를 두 번째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겠군. 의지를 불태우며 트렁크를 내려다봤다. 그곳에는 담배 한 개비와 라이터가 투명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